전립선으로 고생할 때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니. 특별히 전립선 환자가 드셔야 되는 음식이 있고 드시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별히 견과류 중에서. 호박씨와 캐슈넛 오늘 또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립선 질환에 처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립선 질환 처치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립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 레인드랍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하잖아요. 그럼 부부 사이도 좋아지지만 서로가 굉장히 오일을 온몸에 치료제인 오일을 도포해주면서 굉장히 서로가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요 부부 사이에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혼자 하셔도 되고 남편이 누워있고 조금 힘드실 때는 아내들이 이걸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이 방법 배우셔서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자면 전립선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립선이 어디 있는지는 적어도 아셔야 되잖아요. 잘못 조준하셨다가 오히려 부부싸움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잘 배워두세요. 자, 전립선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전립선은요, 특별히 남성의 이 방광, 요게 블레더, 요게 방광입니다. 남성분들은 아시지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환이 어디 있는지, 전립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인데 잘 보세요. 자, 전립선은 남성의 요 방광 바로 밑에 요게 프로스테이트, 요게 전립선입니다. 자, 그래서 방광 바로 밑에 요로에 붙어 있는 호두 크기만한 요렇게 둥근 모양의 생식기관이 전립선이에요. 자, 전립선 질환은 전립선 비대, 전립선염, 전립선암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PSA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전립선암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염려들 하시는데 특별히요. 남성은 60세까지 약 절반 정도가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80세까지는 거의 전부가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염증이나 전립선 암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매일 밤 수차례 배뇨하고 싶은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배뇨가 잘 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염에는 5,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급성, 만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배뇨가 잘 안 되면 방광이 이렇게 팽창해서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방광에 소변을 이렇게 담아두는 근육의 안정장치인 요도 괄약근의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방광이나 골반에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들면 전립선 비대 증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방광이나 골반에 이렇게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시면 전립선 비대의 전조 증상입니다. 신장에 결석이 많으면 허벅지가 뻐근해지죠. 이런 것처럼 방광이나 골반이 묵직한 느낌이 들고 뻐근해지시면 요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요 호두 크기만한 전립선이 있고 자, 요관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장에 결석이 많은 것과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것과 방광에 염증이 있는 것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면 이 요관이 잘 막혀요. 요관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페니스 뭔지 아시죠? 이 페니스 여러분들이 페니스라고 부르는 요 페니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펠비스의 크로스 섹션이 단층 촬영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전립선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있으셔야, 이제 전립선에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 배우실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암 환자들 모두에게 적용할 치료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자,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전립선 암이 되는 원인으로는 특별히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 자, 그래서 왜요? 전립선 암 환자들, 호르몬성 암 환자들이 동물성을 제한해야 되냐면 요도가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신장에 결석이 생겨요. 근데 신장암 환자, 신우암 환자들 보시면 어때요? 여기 오셔서 특별한 치료 안 해도 저지방 채식만 해주고 동물성을 완전히 제한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요산수치, 단백뇨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2주, 3주, 4주 되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다들 경험 안 하시나? 경험하시죠? 그래서 2주, 3주 매주 검사할 때마다 요산수치가 정상으로 되고 단백뇨로 빠져나가는 게 점점 줄어들고 빌리루빈 수치도 안정되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의학의 아버지인 그 의사들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 되게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영양학 말고 단백질 중독인 영양학 말고 모든 병이 만성질환이 다 단백질 중독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단백질을 제한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죠? 10% 이상 되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가잖아요. 자, 그래서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그리고 치질이나 대장에 염증이 있을 때 림프를 타고서 감염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난소 섹션 하시고 자궁 절제하신 분들 보면 감염이 되면 어때요? 예, 이 난소 절제하고 자궁 절제할 때 어때요? 예, 림프 절제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막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염증이 막 꽉 차 있으면 림프 부종이 와서 서해부가 퉁퉁 부어가지고 바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퉁퉁 부어가지고 치마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치질이나 대장염 등의 염증이 임파선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장에 세균이 있거나 장구균, 임질균 등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아도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고 피로, 우울증도 남성들이 여성분들만 갱년기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남성분들 무섭습니다. 갱년기 우울증. 그래서 여성분들이 잘 모르시고 남성분들은 뭐 넌 남자니까 견뎌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 없애시려면 뭐 먹여야 되냐면 B군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예, B군 풍부한 거. 자꾸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 카페인 음료 먹이면 자꾸 우울증 심해집니다. 그래서 B군이 풍부한, B 컴플렉스가 풍부한 현미, 통곡류들, 예, 그 다음에 콩들, 그리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를 자꾸 먹이셔야 점점 암 환자들은 우울증이 점점 와요. 그런데 자꾸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드시면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을 자꾸 먹으면 자꾸 우울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로,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과도한 성생활도 전립선에서 아연 농도를 빼가요. 여러분,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는 아연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전립선 암 환자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 뭘로 치료해요? 예, 간호사 선생님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 하버드 의대나 존스 홉킨스에서 전립선 암 환자, 전립선에 비대가 있거나 전립선에 염증이 있을 때 폐암 환자하고 동일한 치료가 뭐냐면 히포습이에요. 도마도를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성분이 점점 상승하면서 암의 원인인 지방 덩어리를 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립선에 있는 염증들을 녹이는데 그때 토마토습도 특효지만 토마토습보다 더 특효가 뭐냐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세 가지. 토마토습에다 뭐 넣어요? 강황. 또 뭐 넣어요? 호박씨에 뭐가 많아서? 아연이 많아서. 그래서 호박씨 한두 숟갈 먹으라고 여기 뒤에 나와요.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치료제가 아연이에요. 아연. 근데 성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아연 농도가 떨어져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노인보건학 시간에 보니까 80대까지도 이 건강한 성생활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연 농도가 저하돼도 이 전립선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전립선이 석회화돼서 이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6개월 동안 우리 그 추적 검사 해보자 하시면서 유방이 석회화되거나 유방에 결절이 생기거나 폐에 결절이 있거나 전립선에 결절이 되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6개월 정도 한 팔로우업 해봅시다 할 때 석회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제한해야 돼요? 석회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칼슘화, 석회화. 다시 말하면 석회화는 돌석자잖아요. 단단하게 석회화되는 거. 뭐가 원인이었어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석회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석회화되고 폐가 석회화되고 전립선이 결절이 석회화되는 분들은 다 뭘 식단을 제한해야 되냐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만 제한해도 전립선의 염증 수치가 팍팍팍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립선은 특별히 신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방광, 그다음에 난소, 자궁 절제하신 분들도 원인이 뭐냐면 림프 부종이 왜 생겨? 왜 여기가 부어요? 왜 부어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가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면 결석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신장 결석이 어디에? 전립선에. 그래서 전립선에 암이 있거나 비대나 염증 있는 분들 보면 다 신장에 결석이 많으세요. 그래서 왜 암 전문가들이 5단계 해독을 할 때 세 번째 신장 결석 청소하고 네 번째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 제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전립선 암 환자들이 왜 신장 청소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신장의 결석들 빼내고 나면 요관이 깨끗해지면 방광과 전립선까지 이게 염증이 완화가 됩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신장만 청소해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간만 청소해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방광만, 전립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혈관 막히신 분들 보면
예, 심장혈관 막혀요.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 분들 보세요. 좀 지나면 뇌경색 오고 뇌졸중 오고 모야모야 오잖아요. 뇌에 꽈리 생기잖아요. 여기까지는 뇌혈관이야. 여기까지는 심장혈관이 아니에요. 쫙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의 결석이 전립선의 원인이라는 거 오늘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전립선 염증 수치가 여러분 지금 높은 분들 많아요. 거의 전립선랑 경계치에 있는 분들도 지금 많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많은 암 전문가들이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하고 있다? 절대로 틀린 말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의 식생활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 다음에 흰빵, 예, 버터치즈, 마가린, 마요네즈가 범벅인 흰빵, 예, 그 다음에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잖아. 그러니까 기생충이 바글바글하죠. 예? 신장의 결석들이 점점 섞여야 되죠. 간에 담낭의 담석들이 점점 섞여야 되죠. 그러니까 혈액이 혈전 현상이 심해서 떡이 져 있죠. 혈액이 응고돼 있죠. 그래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증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된다는 건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29년 이 경험상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지금 조인하는 의료인들하고 지금 조인해서 이 베지닥터 팀들하고 조인해서 지금 일할 때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게 뭐냐면 암학회에서 다 무슨 얘기하냐면 영양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다 깨어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늘마을에 몰려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 배우러들 지금 오시잖아요. 베지닥터들이 지금. 그래서 이게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증상을 보면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증이거나 전립선 암 있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골반 쪽이 묵직합니다. 압박감이 와요.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거나 이렇게 소변 보거나 배변 작용할 때 이렇게 약간 곤란해요. 뭔가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잔뇨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요도구 끝이 통증이 와요. 이렇게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정할 때, 부부관계할 때 사정할 때도 통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팔다리가 자주 저리고. 예. 허리에 또 통증이 있어요. 전립선에 염증이 있고 이러면 예,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이 탁하고 우윳빛 색깔이 나요. 자, 체크해 보세요. 나는 몇 개나 되나. 어혈성 분비물들이 나타나요. 여자들 오로처럼 남성분들도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어혈 같은 게 분비물이 있습니다. 과음하고 과로, 스트레스, 과격한 성생활, 장거리 운전, 장시간 앉아 일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특별히 요새 차들이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누르면 히터 되잖아요. 그러면 남성분들의 전립선 기능이 점점 안 좋아져요. 엉덩이 따뜻하게 하고 여자하고 틀려요. 여성분들은 따뜻하게 하는 게 좋지만 남성분들은 너무 따뜻하게 하고 계시면 예, 전립선 기능이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약화됩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333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들도 비대증도. 그래서 2-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해독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드셔서 빨리 혈액을 정화해야 돼요. 혈관을 빨리 청소해내야 돼요. 과일식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333 사이클 여러분들이 대장폐색 뚫듯이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가장 감사하다는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거하고 실제로 너무너무 좋아지셨대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3통은 받은 것 같아요. 전화를. 자, 전립선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이게 골반이 뻐근해지면서 전립선에 문제가 온다. 신속한 예방으로 어떤 마사지를 하시냐면 반드시 누워요. 벽에다가 요게 벽이다. 그러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요. 두 다리를 기역자로 올리십니다. 물구나무서기하고는 좀 틀리죠. 벽에다가 이렇게 눕는 거 아시겠죠? 다리 올리는 거. 자, 두 다리를 기역자로 올리고 자, 대신 손 깨끗이 씻어야 돼요. 감염되면 안 되게. 아니면 이게 폴리 이렇게 일반 그 글러브 있죠. 일회용 글러브인데 이렇게 요리할 때 일회용 글러브 말고 약간 수술용 글러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요새 많이 팝니다. 예, 그런 걸 쓰셔도 되고 이제 부부가 해주실 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본인이 하면 손 깨끗이 씻으세요. 자,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발라요. 오일을 바른 다음에 항문으로 깊이 집어넣은 다음에 간질간질하듯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간질간질하듯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전립선 이 비대 증세와 염증과 암이 굉장히 빨리 완화가 돼요. 자, 요럴 때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금 오일 있어요. 전립선에 염증이 있고 난소 자궁에 염증 있는 분들 못 쓰세요, 지금. 아로마 오일 중에. 프로겐센스 쓰시죠. 황체 호르몬 크림에 이제 부작용 없는 황체 호르몬 크림이 오일 중에는 프로겐센스예요.
요거는 생식기에 문제 있는 분들이 다 쓰는 거예요. 난소, 자궁, 질, 그리고 질의 염증이 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질 건조증이 있을 때도 엄청나게 효과를 보시잖아요.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분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프로겐센스를 Y존에다가 적용하고 질 입구까지 바르잖아요. 예, 지금 프로겐센스 모르시면 한의마을에 지금 다 하고 있죠. 아로마 테라피 하시니까. 프로겐센스를 이렇게 Y존에 도포한 다음에 질 입구까지 깊숙이 여성분들은 난소, 자궁, 질의 염증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뭐 드세요? 천연 항생제인 골든씨를 좌약을 넣죠. 항문에 넣어도 되고 질 입구에 넣어도 돼요. 전립선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프로겐센스를 이렇게 한 다음에 질 입구에 넣기도 하는데 프로겐센스를 가운데 손가락을 두 다리를 기역자로 올린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깨끗이 씻고 올리브 오일을 듬뿍 바르고 이때 프로겐센스 오일을 여기다 또 도포를 한 다음에 이 가운데 손가락을 깨끗이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가운데 손가락을 깨끗이 씻어서 올리브 오일도 바른 다음에 프로겐센스 오일까지 도포한 다음에 항문으로 깊이 집어넣어요. 전립선이 촉진되는 부분까지 집어넣고 간질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전립선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빨리 완화돼요. 이거 하고 도움 너무 많이 받으셨다고 저 전화 많이 받았어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감염되지 않게 손 깨끗이 씻고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을 많이 경감시키고 수술도 연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립선 비대, 전립선 암, 예, 전립선 염증 수치를 굉장히 빨리 잡아줍니다. 요거 좀 적용해 보세요. 근데 그냥 가운데 손가락 깨끗이 씻고 넣지 말고 올리브 오일도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되겠죠. 그러고 그 위에다 프로겐센스까지 넣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황체 호르몬 크림 대용인 천연 프로겐센스. 그거를 오일을 도포한 다음에 요렇게 항문에다가 넣어서 특별히 전립선이 촉진되는 그 부위까지 쑥 깊숙이 넣고 관장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아실 거야. 관장해 보셔서 아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간질. 예, 부부가 해주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본인이 직접 할 때 그렇게 해서 간질. 두 다리를 기역자로 벽에다 대고 올린 다음에 이거 해보세요. 저 이것 때문에 환우분들이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전립선 암 환자들,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있는 분들이.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이 천연치유 방법에도 소개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 꼭 활용해 보세요. 오늘. 자, 우리 남성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암 환자들은 유방암, 난수암과 마찬가지로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호르몬 음식을 계속 드시는데 어떻게 염증이 없어져요? 자, 호르몬성 음식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첫째, 호르몬 음식이 콩이면 어떡해? 자, 호르몬성 음식,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빵,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산성 음식, 콜레스테롤 음식, 대표적인 호르몬성 음식을 드시면서 호르몬성 암이 좋아지라고 기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범인은 누구다? 전립선 암의 범인도 누구다? 지방이다. 지방만 제한해줘도 PS의 수치 정상으로 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방 위주의 식사를 금지하시는 겁니다. 전립선 질환을 채식하는 사람들에는 훨씬 적습니다. 채식이라도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식용유 드시면 완전 도루묵이에요. 예. 완전 통곡식으로 이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만 통곡식 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왜요? IP6 피트사님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흰쌀에 들어있죠? 흰밀가루에 들어있죠? 흰설탕에 들어있죠? 이 정제에는 도정해버렸어요. 뭐를? 피트산염을 다 도정해버렸어요. 쌀룬에 있는, 밀룬에 있는 IP6와 피트산염, 쌀룬, 밀룬에 있는 살아있는 피트산염, IP6가 다 도정된 거는 영양학자들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라고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곡식을 드셔야 IP6가 뇌혈관 막힌 거 빵 뚫고 심장혈관 막힌 거 빵 뚫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이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IP6와 피트산염이 풍부한 음식들. 그래서 B 컴플렉스,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왜 와요? 예, 불면증 왜 와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는 IP6가 없잖아요. 피트산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쌀룬과 밀룬에 있는 IP6와 피트산염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뇌혈관을 뚫어지기도 하고 예, 뇌의 기능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무릎에
뼈밀도를 잡아주는데도 IP6 피트산염이 작용하지만 암 환자들에게 강력한 항암제 성분 그리고 노화되지 않고 여러분들도 유소영이 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유소영이 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젊어지시려면 예, 통곡 IP6 피트산염을 계속 드시면 예, 항암 작용도 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E가 풍부하잖아요. B군이.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완전 통곡식으로 전환하고 콩을 많이 먹으면 이 아이소플래본이 역시 난소 자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유방에만. 전립선도 호르몬성 암에는 아주 특효입니다. 대신 난 GMO, 올게닉.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그런 완전한 콩. 예, 그걸 드시고요. 그 과일과 채소에 있는 예, 이걸 많이 드시면서 해독과 영양요법을 드라마틱하게 조율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식해서 비만이 되면 어떤 질병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중부터 빼셔야 돼요.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독소가 꽉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뱃살과 이 배둘레 햄은 저도 요새 조금 너무 앉아서 연구를 많이 했더니 뱃살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둘레 햄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장 지방이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우리 창자에 기름기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앉았는데 뱃살이 일자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긴장하고 운동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저녁 때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낮엔 너무 바빠서.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야식과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온냉 교차 자욕하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전립선 염증 있는 분들. 근데 뜨거운 것만 하지 말고 차가운 거가 교대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반신을 온수와 냉수에 번갈아 담그고 7번 번갈아 하되 하루 2-3번 정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전립선 암 환자들은 좌욕을 하셔야 됩니다. 좌욕하시면 되게 좋아요. 좌훈찜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일로.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이제 그 기역자로 다리를 올린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들이 하는 그 욕 아닙니다. 넣어서 올리브오일 듬뿍 바르고 그 위에 프로겐센스 바른 다음에 간질간질해서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생마늘에 올리브오일을 묻혀서 항문으로 3알 정도 이 마늘을 3알이나 5알 정도 집어넣어도 항균 항생작용이 엄청 좋은데 생마늘 어려우시니까 여러분들은 골든실 있죠. 천연 항생제. 그거 올리브오일 묻혀가지고 집어넣으면 돼요. 항문에. 아셨죠? 엄청나게 염증이 팍팍팍 줄어듭니다. 전립선 수치 높은 분들 다 활용하세요. PSA 수치 높거나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예, 가운데 손가락으로 프로겐센스 넣어서 올리브오일 넣어서 마사지하는 것도 좋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골든실 천연 항생제 같은 거 아니면 생마늘 없는 분들은 그거 3개, 5개 집어넣거나 올리브오일 묻히면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가시면 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문이 확 열려요. 예, 옆방에서 아 소리 나면 지금 이거 집어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서 웃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골든실 올리브오일 묻혀서 항문에다 집어넣어요. 자궁암, 난수암, 질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분들 다 이렇게 활용하십니다. 그러면 더 빨리 진정이 돼요. 예, 굉장히 빨리 도움이 됩니다. 요거 다 활용하시면 되고. 자, 갑상선에는 요오드 부족이라면 헤모글로빈에는 철분이 없으면 안 되듯 전립선의 필수약이 뭐냐면 아연입니다. 아이오딘이 전립선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버드의 특효약이 전립선 염증 질환에는 다 뭘 하냐면 히포습, 지방을 분해하는 히포습하고 토마토습에다가 강황에다가 마지막으로 뭘 넣으니까 아연 덩어리인 호박씨를 3개를 같이 먹으면 염증 수치 쫙쫙쫙쫙쫙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전립선에 염증 수치 높고 폐에 염증이 다발적으로 퍼져 있고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도마도숲을 계속 드시고 강황하고 예, 호박씨를 드시라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 보고 그 통계 볼 때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연은 정제된 식품에는 거의 없고 통곡류나 콩류만 드셔도 아연이 풍부해요. 여러분 아침마다 콩물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방에 우리 셰프님들께 계속 이제 무슨 콩입니까? 갈반조 콩. 그게 뭐죠? 병아리 콩. 이집트 콩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난 지엄으로 된 도마도숲에다가 렌틸콩 중에 그 갈반조콩, 병아리콩 집어넣고 히포숲에다가 그렇게 한 제 토마토 스튜 있죠. 콩 스튜. 그거를 여러분들이 드시면요 엄청나게 빨리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걸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전립선 암 환자들은 캐슈넛은 조금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캐슈넛보다는 호박씨를 드시는 거예요. 아연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자궁, 난소, 질, 전립선, 부속기가 안 좋은 분들은 다 어떻게 하시냐면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호박씨를 하루에 몇 숟가락? 아침에 한 스푼, 점심에 한 스푼, 2스푼씩 드시면 굉장히 빨리 생식기에 있는 염증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성생활을 주의하시고 유전적 기질보다는 음식과 식습관, 직업에 많이 관계됐기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천연치료법과 건강생활 습관을 익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전립선 기능이 생식기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요거 조심하세요. 아연이 캐슈넛보다는 캐슈넛은 물론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암 환자들에게 잠자고 있던 이 P53 유전자를 깨워서 암세포와 싸워줘요. 그래서 평상시에 넛밀크 할 때 캐슈넛 밀크도 아몬드 밀크도 다 좋은데 단 전립선 암 환자들은 캐슈넛보다는 호박씨가 훨씬 더 좋아요. 생식기 쪽은. 그래서 토마토 숲에다가 아연을 같이 넣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드셔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 숲도 자체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 강황까지 넣어. 그럼 염증 쫙쫙 줄어들어. 거기다가 아연까지 넣으면 그냥 염증 짜이날이에요. 아셨죠? 염증이 팍팍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남성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전립선 수치 높은 분들은 아침, 점심 이렇게 드십니다. 잊지 마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커피, 차, 이런 카페인 음료들, 알코올들, 담배, 양념이 강한 음식, 콜라나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식품, 적당량 이상의 코코아, 견과류 섭취도 조금씩 제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염증 수치 있을 때. 너무 습하거나 찬 것도 피하고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앉아 있어도 전립선의 염증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변 오래 참지 말고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물을 많이 마시고 고섬유질 음식, 저지방 채식을 하셔야 빨리 전립선에 요관이 신석이 생기지 않아야 빨리 요로관이 깨끗해지면서 전립선과 방광까지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신장 결석이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아시죠? 신장에서부터 요로관을 통해서 방광, 전립선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드시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승마도 사실 남성분들에게 그렇게 추천 아닙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승마도 좀 주의하세요.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는 것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에 충혈을 일으켜요. 대신 걷기 운동 하시면 전립선 마사지가 돼요. 걷기 운동이 최고입니다. 5개에서 걷는 운동은 전립선 마사지 효과가 있고 50회씩 무릎 굽히고 펴는 운동을 하루 3번 정도 하시면 전립선이 굉장히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좋고 모든 면에 규칙적인 생활하고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요. 전립선 환우분들은 우리 권 간호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쑥 자운을 하실 때 자운들 하실 때 쑥이나 아로마 오일 있죠. 자운으로 하시면 굉장히 빨리 완화가 됩니다. 여기 지금 전립선에 염증 수치 높은 분들 선생님 체크하셔서 자운하실 때 요걸 활용을 해주세요. 난소, 자궁 염증 있는 분들, 질, 부속기 염증이 있거나 아셨죠? 근데 거의 지금 하는 분들은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전립선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귀 기울이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한 소절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잘 듣는 이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요.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듣는 사람이 있고 쫙쫙 스펀지로 흡수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쫙쫙 스펀지처럼 흡수되는 분들은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분의 달란트가 더 큰 거 아시죠? 항상 잘 듣는 이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저의 사소한 문제들도 유심히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일처럼 염려하는 당신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저도요. 이럴 때 힐링 받아요. 제가 무심코 한 얘기를 놓치지 않고 다 들어서 그걸 기억해서 제가 꼭 필요할 때 적용해주면 제 마음이 힐링이 됩니다. 그죠?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하는 마음. 사실 부부간에 이러셔야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해결의 길에서는 아직 멀리 있어도 제 말을 잘 들어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그죠?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저를 들어주는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거 같아요. 사실 종교인들이 가장 귀한 특성이 잘 귀 기울여서 듣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고 싶을 적이 없지 않았을 텐데
저의 말을 하나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당신의 인내에 감동하면서 저도 그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단은 보류하고 먼저 들어주는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절부지,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아시죠? 그 노래에 등장하는 모모가 바로 잘 들어주는 귀 기울이는 사랑의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지로라모든 온 동네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모모에게 다가요. 그럼 모모는 그 커다란 눈동자로 껌뻑껌뻑, 심리학의 기본이 경청이잖아요. 경청. 잘 들어주는. 이게요. 천냥빛을 갚는 비결입니다. 잘 들어주는. 저도 그래서 이런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판단은 보려고 어떤 사람은 다 내 판단만 하고 있어. 제가요, 환우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상담하다 보면 제가 얘기할 새를 안 줘요. 우리 실장님이 가끔 이렇게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자기만 혼자 떠들어서 얘기를 할 새가 없대요. 요새 참 마음들이 많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잘 들어주죠. 남의 말을. 자, 판단은 보류하고 먼저 들어주는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배웠습니다. 사랑이 이거 같아요. 잘 듣는 것은,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잘 듣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편견을 버린 자유임을 배웠습니다. 야, 이거 정말 멋진 표현이죠. 잘 듣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구나. 제가 좀 까칠한 분들 오시면요,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들어줘 봐요.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하면 안 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치유가 된대요. 아, 이거구나.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주제 넘게 남을 가르치려고 한 저의 잘못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이거. 소리로서의 말뿐 아니라 저의 사소한 행동과 상황에도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제가 해야 할 바를 넌지시 일러주는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스태프들이요, 우리 실장님이나 권 선생님이 제가 무심코 한 얘기들을 다 기억해서 적절한 때에 저에게 상기시켜주면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거 같아요.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제가 해야 할 바를 넌지시 일러주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외로운 그대들에게 이제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면제가 필요 없어지고 치료제가 필요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카톡이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외로운 할매들이 지금 이제 탈출했어요. 두 분이 이제 입안에서 뭡니까 이거 거미줄 치고 있다가 친구가 생기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잘 들어주는 이가 없어 외로운 이들에게 저도 당신처럼 정성스러운 사랑의 벗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듯 성한 갈망을 갖게 해주신 당신에게 늘 새롭게 감사드립니다. 와, 저 이 시 한 편만 읽어도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귀 기울여주는 이런 사랑 우리 모두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